여기서는 이제 요구사항이 이런 명령어가 하나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명령어가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ext라는 명령어만 갖고 있는데, 명령어 하나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cmd가 만약에 뭐 article write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커맨드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의 경우에 제목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내용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브레이크.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해보죠. 명령어가 잘 추가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F11이죠. 뭐 명령 아무거나 치면은 안 되는 거고, article write로 치면은 제목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줄바꿈을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제목 내용 칠 것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왜? 제목 내용 브레이크면은 얘는 아예 밖으로 탈출인데, 탈출하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기능이 끝났다면 컨티뉴를 통해서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컨티뉴는 다시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명령어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이 와중에 제목과 내용을 우리는 이제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을 받아야 돼요. string title은 next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body로 할 거고요. 그리고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까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뭔가 내용이 많아졌어요. 실행을 다시 해보자면 다 아무거나 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가 들어온다, write라는 명령어가 들어온다면 제목 입력 받을 거고, 내용 입력 받을 거고,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까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도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입력받은 요 녀석들이 요 변수에다가 잘 저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주면 좋잖아요. 타이틀 얘는 body로, 이러면은 저장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article write랑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지금 요 타이틀이랑 body 변수를 채워서 잘 만들어졌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반복문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실행이 될 때쯤에는, 만약에 article write가 또 실행이 됐다, 얘는 그냥 새로운 변수잖아요. 그죠? 전혀 저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얘를 객체화를 시켜줄 겁니다. 1번 글이랑 타이틀이랑 body로 이루어진 요 1번이라는 거는 이제 이 해당 아티클, 그러니까 지금 게시글에 이제 아이디가 될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 당연히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타입은 없잖아요. 지금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죠. 아티클 클래스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얘 가지고는 뭘 안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마우스 올려봐야겠죠. 그러면 컨스트럭터가 없대요. 생성자가 없대요. 생성자는 이 new를 할 당시에 실행되는 메서드였잖아요. 그죠? 얘도 마우스 올려서 create constructor 아티클인데 모양을 잘 보시면은 얘는 이제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create constructor article int string string int string string 들어갈 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public int id public string title public string body라는 변수가 있어야 글이 객체화가 됐을 때 이런 변수들을 갖고 태어나서 조립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는 id라고 할 거고요. this.id는 id, this.title은 title, this.body는 body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this는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를 의미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id, title, body는 얘네들이에요. 즉 4개 변수에서 넘어온 인자 값이죠. 인자 값으로 넘어온 4개 변수를 타고 넘어온 애들로 해당 객체의 내용을 뿌려주겠다, 조립을 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 지금 객체화를 시킨 거잖아요. new는 나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객체를 이 아티클이랑 연결을 시켜 놓은 구조인 거는 기억이 나셔야 하는데, 네. 이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데 객체는 그 데이터가 여러 개인 구조라서 이 변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연결된다가 맞는 거잖아요. 사실 이 설명은 여기 있어요. 다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 게시판 만들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도 보셔도 돼요. 게시판 만들기 시작, 여기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영상 처리 다 되어 있어요. 깃 준비도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영상 참고해서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이게 객체를 까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랑 하셨어도 못 보셨을 텐데, 보시면 그냥 나는 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실행을 해보시면 article write를 했을 때 잘못 썼네. article write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쳤어요. 그럼 객체화가 하나 되겠죠. 번호가 1번이고 타이틀이 뭐 제가 지금 친 거, body가 제가 지금 친 거로 구성된 객체가 하나 조립이 되면은 얘가 여기랑 연결돼서 이 녀석을 좀 출력해달라.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 얘는 객체입니다. 여기 어노테이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객체화가 된 상태예요. 이거 뭐냐면 객체의 주소입니다. 객체가 메모리 내부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얘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아티클에다가 우클릭 하시고 여기 소스에 generate to string이라고 있어요. 이 아티클 클래스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소스에 generate to string, 요거 우클릭 소스 generate to string 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generate를 하시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요. 얘는 뭐냐면은 해당 객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스트링으로 다 변환해서 보여줄 수 있는 메서드예요. 메서드. toString이면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는 그 객체의 주소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얘는 1번이고 타이틀 안에 뭐 들어있고 바디는 뭐 들어있고, 얘는 이제 찐 객체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브젝트화를 시켰는데 오브젝트를 문장으로 좀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toString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의 이 변수랑 연결된 객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얘를 써주시면 돼요.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부터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이어서 뭐 객체화까지는 해놨어요. 객체화를 해놨는데 이제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놔야겠네요. 이제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부여할 거예요. 왜냐면 글이 하나 써질 때마다 이제 요 아이디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몇 번 글까지 썼지를 따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따로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고, 저는 요것도 하나 하겠습니다. articles.add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를 1씩 증가시켜 줄 거고, 아티클스는 이제 이전 버전에서 만약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셨다면 어레이 리스트를 한 번쯤은 써봤을 텐데, 어레이 리스트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리스트 아티클만 넣을 수 있는 아티클스라는 어레이 리스트 배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얘는 임포트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차곡차곡 얹어 놓을 거예요. add 할 거예요. 여기서 조립한 객체를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얹어서 배열로서 관리를 하게끔. 왜냐면 지금 아직 DB가 연동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왜, 이 두 가지 변수는 왜 무한반복문 밖에다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만약에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대요.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돌 때마다 얘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초기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초기화가 계속 되는 거니까 얘는 초기화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진짜로 찐으로 하나씩은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는 자동 증가가 되겠죠. 아티클 라이트 1번 글 1번 글 여기 1위로 해놨구나. 그죠? 여기가 1이 아니라 아이디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아이디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가져다가 쓸 거니까. 1번, 2번. 아이디는 2번이 됐는데 얘가 1번 글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 1번 글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t로 갑시다. 이렇게 객체 그래 고쳐놨으니까 라이트 됐네요. 메시지랑 객체 내부 상황까지 아이디가 1씩 자동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놓은 거고, 여기다가 줄바꿈 하나는 넣어줘야겠네요. 그러면 아티클 라이트에 대한 기능은 잠깐 접어놓고 요거 하면 되겠네요. 요거 이게 이제 게시물 작성 기능이 될 거고, 게시물 작성 하면 될 거고, 리스트
이걸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아티클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하나 필요한 상황이고요. 얘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애드해 놓은 곳이 어레이 리스트잖아요.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글들을 뽑아와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얘가 두 번 쓰여졌다면 2번 글까지 있겠죠. 그러면 순서는 이게 맞겠고요. 최신 글부터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최신 글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선 뭐 멀리 볼 거 없이 그냥 명령어 구현부터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뭐 하나 추가를 해보자면은 else if가 낫겠죠. 명령어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은 없으니까요. else if 커맨드가 이번에는 아티클 리스트래요. 그랬을 때 얘는 요거 하나 보여줘야겠다. 게시물 리스트, 그리고 얘는 예외잖아요. exit면은 요 위에다가 빼놓는 게 좋겠네요. 얘는 커맨드는 만든 상태여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exit를 쳤는데 이 로직이 저 밑에 있대요. 그러면 일단 얘 체크해 볼 거고 얘 체크해 볼 거잖아요. 그죠? 스텝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종료하겠다 라고 하면은 내보내주면 되는 거니까요. 명령어 더 이상 안 받을 거고. 네, 요 구조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일단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자. 아티클 리스트 명령어가 생겼네요. 나올 거니까 얘가.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아티클스는 누구예요? 이 어레이 리스트죠. 얘가 사이즈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아티클 라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아티클 라이트를 한 번 해야 애들을 통해서 하나씩 얹어 놓을 거니까. 그쵸? 여기서 사이즈가 0이라면 그냥 컨티뉴로 빠져나가게. 왜냐면 얘는 지금 게시물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쵸?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라면 번호, 글의 번호랑 제목 정도는 보여줘야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형성된 포문으로 아티클 글들을 하나씩 뽑아와 주면서 %d %s겠죠. 얘는 스트링이니까 아티클의 id랑 아티클의 타이틀 정도 뽑아와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지금 사이즈는 0이고요.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은 사이즈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라이트를 한 번 더 한다면 글은 두 개가 됐어요. 그쵸? 여기서 이상한 점은 뭘까요? 이상한 점은 요거죠. 요거 최신 글이 위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향상된 포문은 어떻게 움직이죠? for each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얘는 얘는 어쨌든 간에 배열이죠. 그죠? 어레이 리스트면 배열이잖아요. 배열 안에 있는 요소, 이 아티클스 배열에 있는 요소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가 이 변수에 꽂혀서 실행, 두 번째 요소의 값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실행, 세 번째 요소가 꽂혀서 실행. 그러니까 순서가 정방향이에요. 인덱스 0번부터 쭉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1번 글, 2번 글, 3번 글 순서대로 여기 들어있을 거니까요. 인덱스는 뭐 하나씩 빼야겠지만, 그죠? 얘를 역순으로 만들어 줘야 해요. 역순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꾸로 빼내면 된대요. 거꾸로 빼내면 됩니다. 거꾸로. 얘는 그냥 정방향, 네, 정방향을 순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뭐랄까 한번 훑어보는 작업을 순회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순회를 역순으로 하려면 뭐 리버스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리버스?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for를 다시 써야죠. 아티클스의 사이즈부터 이 마지막 인덱스는 어차피 0일 거니까 사이즈 0, 누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냥 거짓이네요. 방향은 이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 아티클은 어떻게 해요? 아티클은 어떻게 할까요? 얘는 잠시 고민해보죠. 잠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 파악 먼저 해보시고, 얘를 역순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뭐냐 이거? 여기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 뭐 이런 거, 목록 기능 이런 거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이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get이 뭐죠? get 가져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가져와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요소의 순서에 맞게 가져와서 변수 안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고 그 변수 안에 있는 아이디, 변수 안에 있는 타이틀은 사실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게, 변수 안에는 이렇게 각자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해당 변수와 연결된 객체의 타이틀, 그 해당 변수와 연결된 객체의 아이디가 맞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아티클 라이트를 만약에 두 개를 했다. 그러면 어디? 만약에 이런 이제 벌레 모양이 됐다면 얘는 다시 자바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이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6을 한번 눌러보세요. F6. 강제로 한 칸 더 실행인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보여줄 거예요. 지금 얘 왜 틀렸대요?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죠. 만약에 글이 3개 있으면 얘 인덱스 몇 번이에요? 0, 1, 2, 2번이죠. 우리가 역순회를 하기 위해서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시작점이 어디예요 지금? 아티클 사이즈 하면은 얘는 뭐죠? 3번이죠. 없는 인덱스네요. 사이즈 마이너스 1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글의 인덱스잖아요. 여기 이거 해줘야죠. 됐네요 이제. 그쵸? 얘도 뭐 이걸로 좀 바꿔놓을까? 이렇게. 네. 리스트까지 한 거고요.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게시물 작성이랑 리스트까지 한 거니까.